자, 로우 리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로우가 보통 평타 쳤다. 예. 약간 요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너무 막 엄청 재밌었다 이런 건 아닌데 해도 챙겨볼 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꼭 봐야 될 굉장한 경기도 몇 개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로건 폴이 먼저 등장을 했고 이번 주 세러데이 나인 메인 이벤트에서 월드 헤비 챔피언십이 제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길 거다. 팩트만 몇 개 말해주겠다면서 여러 가지 늘어났는데 제이가 지금 챔피언이지만 군터가 제이 우소에게 탭아웃 했고 나는 제이를 3번 다운 시켰으니까 결국에 내가 제일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군터가 긁혀서 나온 다음에 나를 이긴 자를 상대해야 되는데 꽤나 자신이 있다는 것은 나보다 낫다는 뜻이냐 이러면서 오히려 그 자신감을 인정해 줍니다. 보기 좋다. 너는 SNS 제국의 왕이고 기업도 운영하고 보기 좋다. 보기 좋은데 그런 건 모두 비즈니스적인 거고 제이를 이기는 거는 내게 개인적인 일이야. 너가 만약 제이를 이겨 링 위에 오르면 난 너를 산채로 잡아먹게 될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유튜브랑 회사 운영, SNS 이런 거는 다 비즈니스,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란 거고 제이를 이기는 거는 개인적인 일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 프로레슬러로서 제이 우소를 이긴다는 거는 선수로서는 공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군터에게 있어서 로건 폴이 자신을 이긴 제이를 이기게 된다는 거는 나에게 공적인 그 일을 넘어서 개인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거야. 왜냐면 이제 본인의 숙적을 남이 꺾으면 나는 로건 폴이 미워질 거라는 거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래서 누구보다 링 위에서의 움직임을 공적으로 생각하는 군터가 이렇게 퍼스널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되게 인상 깊었어. 극터, 링 제네랄, 극터, 긁히면 무조건 나오는 군터가 되겠고. 그래서 저는 이 세그먼트 좀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뒤에 제이 우소가 기다리고 있었죠. 자신을 도발하자 뒤에서 슈퍼킥을 날리는 제이 우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세러데이 나인 메인 이벤트에서 만나자 로건 폴아.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는 이제 뒤에 있을 이벤트에서는 군터가 차기 도전자로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군터 만나자 피닉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고 또 링 바깥으로 백스테이지로 이동을 하는데 폴 헤이먼을 또 마주치는 제이 우소가 되겠습니다. 예. 폴 헤이먼을 또 마주치게 되는데 지혜를 잃은 너는 다가올 위험을 보지 못한다. 브론 브레이커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내가 좀 봐줄 수도 있다. 근데 뭐 어쨌든 진짜 위험은 로건 폴이 아니라 군터가 아니라 세스다 라고 경고를 해주는 폴 헤이먼의 백스테이지 세그먼트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나오는 조연들이 긁히면 나오는 극터 극터 좀 웃긴데? 그래서 그쵸, 널 이길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게 약간 지금 군터의 그 마인드인 거야. 또 태그팀 매치 있었는데요. 예, 태그팀 매치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좀 대체 어떻게 된 세계선인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뭐 15년 전만 해도 이 핀 벨러, 펜타, AJ, 인디씬을 정말 뜨겁게 달구던 이 메인 이벤터들이 로우에서 오프닝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이 우소가 메인 이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니 어떻게 보면 WWE가 잘 굴러가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거니까. 뭐 세대 교체라기엔 너무 늙어버린 제이 우소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4명의 장인 간의 태그팀 매치가 있었고 이제 펜타가 틸터웰 백브레이커 2연속으로 넣는 장면도 좋았고 백스플렉스를 공중에서 크로스바디로 반격하는 그런 스팟들 있잖아. 예전에 제리코가 했던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다. 또 장외에서 디스트로이어가 꽂히거든요. 장외에서 디스트로이어가 JD 맥도너한테 꽂혀요. 그래서 진짜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는데 근데 이제 장외에서 디스트로이어를 꽂고 일어나는데 낭심보호대를 또 앞면에 찬 더러운 헤드버스로 펜타를 공격하는 엘그란데 아메리카노의 반칙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덕분에 승리하는 핀벨러와 제이드 맥도너고요. 예, 핀벨러하고 제이드 맥도너가 덕분에 승리를 했어요. 오랜만에 또 이 핀벨러가 승리를 했는데 핀벨러가 있잖아.
싱글이 2024년부터 1승 빼고 거진 없어요. 예. 그 1승 이후로 지금 몇 연패였지? 9연패인가? 뭐 저번 내가 로우 리뷰 때 얘기한 그 연패가 이어지고 있는데 태그는 가끔 이겨요. 예. 근데 이제 9연패 그러니까 이제 핀벨러는 9연패야. 근데 태그팀 매치로 연패를 끊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싱글 대진은 다들 따로 세거든. 그래서 핀벨러가 오늘 이겼지만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계속해서 핀벨러의 특별한 계획은 빌드업이 오늘도 좀 있으면 이어져요. 예. 그래서 얘기를 더 해봐야 된다. 그래서 또 백스테이지 프로모에 퇴근하려는 로건 폴을 세스가 붙잡고 내가 오늘 딸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제이우소 너가 세러데이 나인 메인 이벤트에서 막타를 쳐라. 그리고 너가 군터가 예약됐으니까 너가 군터까지 잡으면 나랑 하자. 예, 계속 이제 월드 헤비웨이 챔피언십을 예약을 잡는 거죠. 예약. 예. 뭐 지금 로건 폴 그다음 군터 인정이고 너가 지금 제이 먹으면 나랑 하자. 세스가 예약을 하는 백스테이지 프로모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최고의 경기 머니 인 더 뱅크 선발전 3웨이 매치가 되겠는데요. 이 경기 진짜 미쳤습니다. 정말 이 나탈리아, 베키, 록센 간의 3웨이인데 이 경기 내가 진짜 막 너무 막 기대하니까 사람들이 이 경기 왜 이렇게 기대하냐, 나탈리아 왜 이렇게 좋아하냐 이러는데 나탈리아 오늘 찢었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촉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탈리아가 지금 오늘 찢을 거로 했단 말이야. 왜냐면 요즘에 이 레슬매니아 시즌 때 GCW 스프링 브레이크에서도 이 언더그라운드 매치 블러드 스포츠에서 좋은 경기를 보였고 또 얼마 전에 크로켓컵에서도 NWA에 가서 또 좋은 경기를 했던 나탈리아고 요즘에 진짜 인디에서 미쳤어요. 진짜 킬링 인 더 네임으로 등장하거든요. 음악이 레이지 어게스트 더 머신에 그 포스가 장난 아니고 요즘 진짜 활약이 너무 좋아서 내가 오늘 나탈리아 찢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베키도 요즘 계속 잘하고 있고 록센도 너무 잘하는 선수고 해서 뭐 믿을 바가 뭐 의심할 바가 없는 좋은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브 미션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예. 샤프슈터 계속 쓰려고 하는 나탈리아, 디스아머 계속 쓰려고 하는 베키 린치, 그리고 계속 크로스페이스 하려고 하는 록센 페레즈. 예. 이 록센이 이 라이라 발키리아를 NXT 챔피언을 다시 벨트를 뺏어올 때 이 크로스페이스로 이겼어. 거의 준 피니셔야. 사람들은 NXT를 안 보면 몰라요. 예? 하지만 어쨌든 이 세 개의 서브 미션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장면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경기가 내내 되게 첨예했던 게 진짜 집요하게 샤프슈터를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샤프슈터가 언제 터지냐를 사람들이 기다리게 만들어지게끔 설계가 돼 있어. 또 서로의 피니셔를 방해하는 장면도 좋았고 이 왼쪽에 나오는 장면 팜락스로 한 명을 넘기면 허리가 감겨있기 때문에 3인 점원이 들어가죠. 예. 이 장면도 굉장히 좋았고 나탈리아의 시다우 파워밤 너무 맛있었어요. 예, 진짜 나탈리아의 시다우 파워밤이 굉장한 각도로 들어갔었고 이 샤프슈터가 결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샤프슈터가 들어가고 맨핸드 슬램이 꽂히게 되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버티는 장면, 그리고 이제 라이라가 난입하게 되면서 라이라가 베키를 리타이어 시킵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 나탈리아는 팜락스를 맞고 지죠. 록센이 이겨요. 예, 록센이 이기지만 여기 왼쪽 리플레이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네, 나탈리아가 두 명에게 동시에 샤프슈터를 거는 장면도 나오고 오늘 나탈리아가 쇼를 찢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탈리아가 최고의 인생 경기를 보였다고 생각해요. 나는. 또 백스테이지에서 세미 제인이 제이 우소에게 너는 세러데이 나인 메인 이벤트에 집중해. 내가 너의 뒤를 봐줄게. 라고 말하는 장면이 또 있었고요. 그 뒤에 싱글 경기 의외로 빌드업이 돼 있는 경기죠. 예. 왜냐면 이제 쉐이머스와의 경기를 월러가 하기 싫어서 오스틴 시어리에게 짬시켰어.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피하지 못하고 결국엔 하게 됐어. 경기 초반에 막 되게 깐죽거려 월러가 막 이 히트앤런 거리 두고서 막 뺨 때리고 튀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 한번 만나자마자 뺨 한 대 맞고 넘어지는 코믹한 장면도 있었고
슈퍼플렉스나 뭐 계속해서 하드히팅 하는데 딜을 넣잖아. 이렇게 딜을 넣는데 딜이 안 들어가요. 쉐이머스가 진짜 아일랜드 스트롱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오스틴 시어리의 표정을 보면 알겠지만 나한테 짬시킨 애가 쉐이머스한테 맞는 장면을 보면은 시어리가 되게 좋아해. 약간 쌤통이다 이런 리액션을 계속 해줘. 예. 그래서 결국에 롤링 썬더 플랫라이너 본인의 피니셔를 넣었는데 2에서 끝나니까 이거 안 끝나는구나, 이러면 도망쳐야겠다 이러는데, 시어리가 막아서게 되면서 비치 오브 보란 열대 맞고 브루그 킥 맞고 결국에 칩니다. 그래서 저번주 월러의 겁으로 대타했던 시어리가 이 경기 내내 월러가 맞을 때마다 시어리가 좋아해. 심지어 졌는데도 좋아해. 이 내분 뭔가 해체될 듯, 싸울 듯, 해체될 듯 이러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거야. 1년 넘었죠 지금 얘네. 예? 분열을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고, 이 월러가 또 호주에 빅매치가 예약돼 있잖아. 그 누구도 월러가 크라운 주얼에서 호주에서 경기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등장한 것까지는 좋아. 근데 이제 월러의 그 고향에서의 경기가 종착점이 어디가 될 거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난 오스틴 시어리와의 경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 오스틴 시어리와 분열전을 고향에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또 할리버튼의 중계진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보면 이제 좌석이 비어 있잖아. 예, 좌석이 비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녹화지 녹화. 쇼 들어가기 전에 녹화한 건데, 뭐 WWE 게임 안에 DLC로 캐릭터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세러데이 나인 메인 이벤트 어디가 이길지. 그래서 이제 로건 폴이 이 지역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나는 제이우소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또 군터가 챔피언 되면은 군터를 사냥할 거라고 군터한테 얘기하는 세스의 장면도 있었고요. 아, 이게 할리버튼의 DLC 캐릭터입니다. 네, 이 본인의 티셔츠, WWE 샵에 정식 발매한 티셔츠까지 입고서 DLC로 공개가 된 모습이고, 뭐 이 게임 안에 못 들어가서 너무 아쉬운 선수가 너무 많은데 굳이 NBA 게임을 2K에서 지금 뭐 비디오 게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내고 있는 특권을 가지다 보니까 이 회사 입장에선 되게 이득인 콜라보인 것 같긴 해. 그리고 또 오늘 문제의 경기죠. 예, 머인뱅 선발전 3웨이 리아 리플리 대 조이 스타크 대 카이리 세인 간의 경기가 있겠는데, 이제 이 모습이 블랙앤골드 시절로 회귀한 카이리입니다. 예. 카이리가 원래 옛날에 해적이었어. 아주 먼 옛날 매형 클래식 블랙앤골드, 그때 막 쉐이나 베이즐러의 크립토나이트로서 쉐이나 베이즐러가 다 팼는데 카이리만 만나면 지는 그런 그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 시절에 이 해적 모양으로 나왔거든. 해적으로 나와서 금화를 나눠줘. 금화. 코인을 막 나눠줘. 막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고 오늘 어디로 가야 되나. 이 해적 선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카와이한 해적 선장 카이리 생이 되겠고, 또 퓨어 퓨전 콜렉티브의 생존자 조이 스타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조이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경기 내내 좀 조이 스타크가 해줘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조이 스타크가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해요. 예. 그러니까 생존이 아니게 되었어. 무릎 부상 유유 이러는데, 그러니까 나도 조이 스타크를 그런 마음으로 보잖아. 이 퓨어 퓨전 콜렉티브 둘 다 방출 당했는데 조이는 워낙 잘하니까 잘 살아남았고 오늘 증명하기를 되게 응원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스나이퍼 드랍킥이라고 해서 스프링보드를 띄어서 장거리 드랍킥을 날리는데 이게 상대방의 가슴팍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런 기술인데 이 기술이 카이리가 돌아서는 타이밍이 늦었어. 이 딱 돌아서면 드랍킥이 딱 와야 되거든. 근데 늦었는데 심지어 조이 스타크는 비거리가 짧았어. 그래서 이게 안 닿을 것 같으니까 조이가 공중에서 생각을 한 거야. 하늘을 날면서 나 이거 착지를 해야겠구나. 착지를 하고 있는데 이미 늦었어, 착지하기엔. 그래서 한쪽 무릎이 거의 접히다시피 착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가 중단이 돼요. 심지어 중단이 되고 광고가 나와요. 광고. 그래서 조이 스타크는 부상입니다. 부상으로 경기에서 아예 아웃이 돼요. 예, 리타이어가 됩니다. 이걸 리타이어라고 하는데 경기에서 아예 리타이어가 돼요. 근데 이게 이 스나이퍼 드랍킥이라고 하는 스프링보드 드랍킥 있잖아. 링이 이만큼 있으면 스프링보드로 뛰어서 거의 반대편까지 날아가는 기술인데 그만큼 아무도 막아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시전자도 피폭자도 위험한 기술이야. 이게 진짜 문제인 거는 다코타 카이가 이걸 안 맞았으면은 지금 이 회사에 있어요. 네, 내가 확신할 수 있는데 이 회사에서 방출 안 당했어요. 다코타 카이는. 다코타 카이가 그 기술로 또 부상당했었고 한 4주간 또 리타이어 됐었고, 그래서 이 방출에서 스타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부상이 원인이었단 말이야. 다코타 카이는. 그러니까 이 스나이퍼 드랍킥이 문제라는 거야. 나는 이 스티비 리차드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뭐 물론 그때 접수함에 있어서 가슴으로 받고 공중에서 뛴 상태로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이 기술은. 이렇게 얘기한 바 있는데, 그러니까 다코타 책임도 있다는 거지. 그 기술로 부상당한 데 있어서는. 하지만 어쨌든 이 기술이 본인도 다치게 했고 상대 선수도 다치게 한다면은 조이 스타크는 이 기술을 봉인하는 게 맞아요. 일단은 이 방출 러쉬를 딱 벗어나자마자 부상당한 거는 조이 스타크에게 있어서는 천운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복귀하고 나서는 이 스나이퍼 드랍킥을 좀 안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살벌한 저먼 스플렉스도 있었고, 광고 시간이 끝난 뒤에는 이제 이 둘은 조이 스타크가 끼워진 상태에서의 경기를 설계해 놨잖아. 디자인 해놨단 말이야. 근데 그 디자인을 안 한 경기를 해야 돼. 그래서 리아가 너무나도 영리하게 조이 스타크가 리타이어 당하자마자 서브미션 프리즌 트랩을 겁니다. 이러면서 심판하고 얘기하고, 카이리하고 얘기하고, 또 다이빙 포함을 공중에서 무릎에 드랍킥으로 리아가 반격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해서 계속해서 어쨌든 둘 다 생각한 거는 뭐냐면 시그네처를 꽂자요. 시그네처를 꽂아서 하이스팟으로 범프로 가서 지루할 틈이 없게 만들자, 이렇게 설계가 돼갖고 프리즌 트랩 때 설계를 하고 이제 인세인 엘보 시도하는데 업킥으로 반격하는 장면 나오고, 이제 우라켄을 피하면서 헤드벗이 장렬하고 립타이드가 들어가면서 리아 리플리가 승리합니다. 나는 그래도 복귀 포텐도 있고, 이오스카이 요즘에 인기 많으니까 카이리도 못할 게 뭐 있냐, 얘도 이제 복귀했고, 또 사다리 경기는 공중에서 좀 스턴트도 필요하고 하니까 우리 카이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지. 리아 리플리의 스타 파워로 압살해가지고 리아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후반 스팟은 어쨌든 이렇게 되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쪽으로 선회를 하면서 결국에 어차피 조이가 이길 경기는 아니었어. 결과가 바뀐 경기는 아니야. 그 리아가 이길 경기로 과정이 달랐던 경기지. 그래서 꽤나 이 베테랑들이 수습을 잘했다. 조이 스타크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꽤나 수준급의 경기로 잘 마무리하고 리아가 머니 인 더 뱅크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죠. 이제 백스테이지 세그먼트가 있었는데, 저지먼트 데이에 이제 록센을 핀벨러가 데려옵니다. 이게 뭐냐면 백스테이지에서 계속해서 화면에 걸리는 거 있잖아. 화면에 걸린다고 하죠. 이제 인터뷰 같은 거 선수가 하고 있으면 뒤에 조그맣게 보여. 핀벨러랑 록센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막 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2주 동안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대화였느냐, 저지먼트 데이 새 멤버로 록센을 데려온 거야, 핀벨러가. 그래서 아니 새 멤버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데려왔다. 그래서 아니 도미닉은 남자 멤버를 원한 거였는데 도미닉을 핀벨러, 제이디 맥도너, 뭐 칼리토까지 우리 셋이서 너의 뒤를 봐주잖아. 라켈하고 리브의 뒤를 봐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정신 멤버는 아니고 그냥 우군으로 데려왔다. 록센이 또 선물을 가져왔다. 도미닉이 광고 중인 치킨 너겟을 갖고 옵니다. 또 칼리토가 좋아하는 사과를 갖고 오고. 그래서 남자 멤버들한테는 호감을 사요. 근데 여자 멤버 라켈은 좀 불편해합니다. 우리 이거 나중에 다시 얘기해야 돼 라고 핀벨러에게 얘기를 하고,
또 이게 리브가 지금 영화 촬영이 끝났어요. 일본에서. 꽤나 수준급의 연기를 보여서 화제였다고 합니다. 얘가 레슬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연기를 잘했다고 하고, 해서 그 리브 모건이 복귀를 하게 되면 이 록센과의 스토리가 떡밥이 이어지지 않을까? 또 핀벨러는 핀시프트계 계속해서 매를 벌고 있죠. 얘네가 원한 건 남자 멤버인데 여자 멤버를 다녀와서 계속해서 분탕을 치는 거예요. 핀벨러가. 그래서 핀벨러의 10주년 특별한 계획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대체 언제 쳐맞을지 너무 기대가 되고, 쳐맞은 뒤엔 어떻게 컴백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에? 내가 뇌내망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WWE가 빌드업을 하고 있잖아요. 매주 이렇게 매를 벌고 있잖아. 제일 큰 형이 와갖고. 제일 큰 형은 아니구나. 칼리토가 있구나. 어쨌든 해서 핀벨러의 특별한 계획 아직 살아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진심이에요. 그렇죠. 11월 12월도 10주년이죠. 그래서 11월까지는 봐야 된다. 네, 그래서 메인 이벤트 제이우소와 브론 브레이커 간의 넌타이틀 매치가 있었고, 이상할 정도로 초반 내내 브론 브레이커 압도당합니다. 계속 쳐맞아, 계속. 그러다가 막 수어사이드 다이브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폴 헤이먼한테 조언을 받은 뒤에 기술 하나 피한 뒤에 특유의 과속 크로스 라인 장렬하면서 반전해냅니다. 아까 나도 먼저 얘기했는데 승호 씨도 나중에 얘기하더만, WWE 내에서 스프린트 속도가 제일 빠른 선수는 브론 브레이커다. 예. 그 다음이 몬테즈 포드고, 그 정도로 브론 브레이커가 굉장히 빠릅니다. NFL에서 2군에서 1군 지명을 안 받는 순간 바로 WWE로 왔어. 이제 릭 스타이너가 맨날 픽업해주면서 프로레슬링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2군에서 1군의 꿈을 꾸기보다는 1군 지명 못 받자마자 바로 WWE로 온 거야. 그건 나는 옳은 선택이었다 생각해. 어쨌든 그 과속 크로스 라인 특유의 스프린트를 잘 살린 모습이고, 제이가 오늘 잘했어요. 예. 제이가 오늘 기술의 선이 좋았습니다. 이 수어사이드 다이브도 상대방의 어깨 위로 넘어갈 정도로 비거리도 좋았고, 엔지그리도 이 목 쪽을 정확히 노리는 굉장히 좋은 타점을 보여주면서 제이가 나는 꽤나 괜찮았다 생각해. 오늘 또 아나운스 테이블 위로 예전엔 리핑 크로스 라인 했잖아, 브론 브레이커가. 근데 오늘은 브론 브레이커가 불독을 넣었어. 불독. 이게 뭐 사실 뒤로 들어가면 불독이고 앞으로 가면 크로스 라인이긴 하죠. 그래서 뭐 아버지의 스타이너 불독, 스타이너 불독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기술이 원래 이 2단 턴버클에서 상대에게 다이빙 불독을 넣는 거거든. 그걸 한 거야 오늘. 아버지의 스타이너 불독을 넣은 거죠. 또 라이거밤도 있었는데, 라이거밤이 뭐냐? 러닝 시다우 파워밤이거든요. 예. 제이우소가 굉장히 깔끔하게 러닝 시다우 파워밤을 또 제이우소에게 넣는 장면도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장면은 따로 촬영이 안 돼 있네요. 또 스피어를 브론 브레이커의 스피어를 점핑 슈퍼킥으로 반격하거든. 2단 옆착이죠. 예. 2단 옆착인데 너무 좋았어요. 저 아나운서 테이블로의 저 무브가 위험한 것 같아요. 언젠간 부상 입을 것 같은, 저도 매번 불안하긴 해요. 근데 이거를 한 3-4번 썼잖아 지금 브론 브레이커가. 본인이 괜찮다는 거지. 이 뛰어내리면서 몸을 틀어. 몸을 틀어서 옆으로 본인의 몸의 옆면이 닿게끔 항상 낙법을 치거든. 그래서 본인이 괜찮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브론 브레이커의 주무기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점핑 슈퍼킥으로 스피어가 반격되니까 위험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DQ를 선택하는 세볼루션입니다. 예. 결국엔 세스가 제이를 패면서 DQ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뒤풀이를 당하겠죠. 예. 이제 세스하고 브론한테 뒤풀이 당하니까 세미가 나와요. 세미가 나오는데 세미가 안 들어가. 머릿수가 딸리거든. 머뭇거리니까 펑크가 나와요. 펑크가 나와서 이 둘이 브론하고 세스하고 붙습니다. 둘이 링 바깥으로 나가. 우당탕탕의 엔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 링 위에 이제 제이우소 혼자 남잖아. 제이우소 혼자 남으면 거기에 로건 폴이 럭키 펀치를 꽂으면서 오늘 로우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좋았어요. 네, 좋았어. 근데 뭐랄까 매번 먹는 그 맛?
맨날 세볼루션 나오고 벌써 지겨워지면 안 돼. 근데 벌써 지겨워지면 안 돼. 얘네는 이제 막 창단했어. 하지만 벌써 지겨운 거는 왜 그러냐면 에볼루션도 그랬고 막 저지먼트 데이도 그랬고 모든 악역들이 하는 짓이 메인 이벤트 쇼를 장식할 때 이 세를 확장할 때 하는 짓이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맨날 우당탕 한다 이거야 쇼의 마지막에.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는 로건 폴의 럭키펀치로 제이우소가 다운이 됐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제이가 이기겠네. 이 PLE 전에 쇼 처맞은 애가 이기던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것도 좀 나름 공식력 있는 징크스긴 해요. 예. 악역이 이제 선역을 때려 눕히고 끝나면 그 선역은 꼭 그 PLE에서 이겨. 그건 맞아. 레슬매니아에서 자동차 본인이 운전하고 나오면 지는 것처럼 아 남이 운전하면 지는 것처럼 본인이 운전하면 이기는데 가족이 보러 오면 지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조이 스타크가 부상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네. 조이 스타크가 부상을 당했고 좀 안타깝습니다. 예. 좀 심각한 부상인 것처럼 보여요. 예. 무릎이 내가 이걸 경기 2차 중계할 때도 조이 스타크는 좀 무릎이 고질적인 부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무릎 부상이 좀 고질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니패드를 엄청 굵게 껴 얘가. 근데 니패드를 이번에 좀 얇게 끼자마자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났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조이 스타크의 부상이 너무 안타깝고 세러데이 나이 메인 이벤트를 내가 간단하게 프리뷰를 했었잖아 유튜브에도. 근데 이게 여러분 이 MBC에서 생방이 되고 미국의 지상파죠. 또 피콕에서 스트리밍 됩니다. MBC가 갖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피콕이에요. 근데 1월에서 유튜브를 했거든요. 1월에서 이 세러데이 나인 이벤트를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줬어. 미국 외 지역에는. 근데 보니까 그 1월에 유튜브 했을 때도 유튜브 로고가 없었어. 유튜브로 스트리밍 된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세러데이 나인 메인 이벤트를 내 생각에는 일요일에 일단 켜보세요. 유튜브로 할 것 같아. 유튜브로 할 것 같아서 만약에 그때 뭐 스케줄이 없다 하면 저도 뭐 2차 중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 세러데이 나인 메인 이벤트 굉장히 흥미로운 매치업을 갖고 있고 그 매치업들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다. 뭐 유튜브에도 얘기했지만 로건 폴이 질 것 같고 제이우소가 이길 게 너무 뻔한 경기다. 이제 뭐 차기 군터와의 재경기를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뭐 세볼루션이 이길 거다. 새롭게 창단된 그룹인 만큼 세를 넓히고 그룹의 위험을 살릴 때기 때문에 또 펑크랑 샘이랑 뭐 딱히 접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링 오브 오너 때 심지어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서 역사적으로 봐도 얘네들이 뭐 좋은 케미를 보일 것 같지 않다. 스토리상으로 지는 게 맞다. 이 경기가 뭐 그래요. 뭐 드루하고 맥킨타이어 이거는 뭐 난 내 예상은 데미안이 이길 것 같아. 데미안이 이겨서 50대 50 부킹한 다음에 반반 가고 3차전 가지 않을까. 근데 뭐 바램으로는 드루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데미안이 이겨서 반반 가지 않을까. 둘은 매치 카드도 없네. 나도 못 찾았어. 맨 밑에 깔려있네. 예. 그리고 이제 WWE 챔피언 존 시나와 알투스 간의 경기인데 이게 넌타이틀전입니다 여러분. 넌타이틀전이 이게 포인트예요. 넌타이틀전이라 하면은 이러면은 알투스가 이겨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알투스가 테이블 매치를 존 시나에게 이기고 테이블에 처박힌 존 시나에게 펑크가 파이프밤을 날렸잖아요. 그래서 넌 타이틀전이니까 알투스가 뭐 어떻게 해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펑크가 나와서 또 파이프밤 비슷하게 하는 거야. 왜냐면 이 세나메가 끝나고 머니 인 더 뱅크까지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머니 인 더 뱅크에서 펑크랑 할 거면 빌드업이 너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세러데이 나이 메인 이벤트에서 알투스랑 경기에서 뭐해요? 이거를 이제 펑크의 발사대로 쓰자 이거지.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이러는데 그거 기억하는 사람 개 많아요. 파이프밤이 일어났던 그 날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개 많아요 여러분. 네. 근데 나는 뭐 알투스가 이기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긴 해. 그러면은 반대로 아까 시청자가 얘기한 대로
시나가 이기는 거야. 시나가 이기고 오히려 펑크 상대로 가부좌를 틀어도 멋있을 것 같아. 시나가 트루스를 개발라. 뭐 시작하자마자 FU 날리고 이겨도 되잖아.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지금의 위상이니까. 그 다음에 뭐 테이블에 쳐박아. 알투루스를 테이블에 쳐박아. 그 다음에 가부좌를 틀어. 그리고 펑크를 불러. 그러면 진짜 2주밖에 없지만 빌드업이 머니 더 뱅크에 맛있게 되지 않을까? 예, 문제는 이제 펑크가 세볼루션하고 얽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가 문제예요.